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의문시대는 초강력 제재 1번. 미군 8,500명을 이동하겠다.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저 똑같은 이거는 바이든이 얘기한 거고 아니다. 전략적 이동이다. 그리고 전략적 이동인데 동맹에게 위안이란 표현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동맹들에게 위안을 줄 거다. 하지만 배치는 아니다. 그리고 저기 안 썼는데 토니 블레어 우리 진도라고 그럴게요. 오케이? 푸들 진도 이제 기억나시죠? 토니 블레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크라이나가 왔을 때 어떠한 군사 제재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외교와 경제를 통한 외교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러나라는 단어가 무섭잖아요. 그러면 영국도 절대 군사 개입 안 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독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독일은 우방으로서 우크라이나한테 뭘 해준 줄 아세요? 우방이니까 무기 달라는데 안 줍니다. 열받죠. 심지어 다른 나라 가 있는 무기도 뭐 안 줘요. 그리고 헬멧을 5,000개나 보내줍니다. 우크라이나 너무 감동해갖고 다음엔 100개도 보내달라. 뭐 이런 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의문시대는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어제 제가 그냥 하는데 이거 하면 좀 늦게 자거든요. 작업하느라고. 근데 오늘 이제 한 11시쯤 일어났나? 이제 유튜브 탁 틀었는데 처음 나온 유튜브가 이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본 총리잖아요. 일본 총리가 초강력 제재를 합니다. 여기 뭐라 쓰냐면 우리 총리가 Japan has decided 오늘이에요. 독자적 제재를 결정했어요. Japan has decided to impose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부과한다. 오케이? 제가 죄송해요. 한글 했는데 제가 오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The following sanctions. 다음과 같은 독자적 제재를 우리 일본이 하겠다라는 게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이게 독일 방송이에요. 네. 도이치 목소리, 독일의 목소리란 방송인데 도이체 웰레인데 독일의 목소리에서 이게 아침에 유튜브 딱 보는데 이게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독자 제재가 뭐야? 하고 딱 본 거예요. 근데 웃자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영어도 다 있었는데 첫 번째 제재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요번에 이제 돈바스 지역에 두 나라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러시아는 인정을 했잖아요. 그걸 나라라고. 그래서 그걸 뭐냐면 so called라고 그래요. 얘네들 표현이 영어 번역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참 표현이 재밌죠. so called 도네츠크와 루간스크가 하는데 이제 뭐냐면 거기에 사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안 하겠다. 이게 1번이에요. 와, 뿌찐 잠 못 잘 것 같아요. 잠 못 자죠. 특정 인물을 일본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CIA의 도움 없이 이건 참 궁금합니다. 두 번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과의 수출 수입 투자를 금지한다. 그럼 그 전에 하던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일본은 하던 게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껏 까도 되는 나라. 일본 그래서 저도 마음껏 까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일본 좋아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본 내에서 러시아 국채 발행과 유통을 금지한다. 이야, 런던도 아니고 이런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재팬 생션 러시아 치면 제 위에 유튜브에 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보니까 뭐 얼마였냐면 사회자가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노하우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제재가 러시아에 충격을 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아주 심각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명백하게도 이 제안들은 전혀 제로 이펙트 올머스트니까 제로 이펙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올머스트 조금 올머스트 거의니까 뭔가 있는가 뭔가 그걸 우리 주목해야 돼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한 거는 저게 이제 제재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일본 애들도 겸연쩍은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걸 총리가 나와서 담화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럴 수 있거든요. 뭐 별 실효는 없어도 우리가 미국의 우방으로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미국의 동맹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총리가 나와가지고 자 이거 웃자고 한 거고 자 이제 첫 번째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일본 제재는 묻자고 한 거고, 자산 동결이 있겠죠. 자산 동결. 그래서 근데 아까 나왔던 우리 주한 대사예요. 주한 대사가 뭐라 그러냐? 이건 중앙일보에 잘한 아주 좋은 거라 이제 다 중앙일보인데, 상원 의장이 미군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국내법에서 고위직의 해외 자산 소유를 금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자산을 니네가 어떻게 동결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러시아 고위직이 해외 자산을 꼽쳐놨겠죠. 그랬을 확률이 높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나라랑 상관은 없죠. 어쨌든 정확하게는 푸틴 외에는 아무도 한테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런 놈들은 벌 받아야 되죠. 그거는 푸틴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푸틴이 꼭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푸틴님만 하셔야지.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외 자산 고위 공무원이 갖다 놓으면 그거 괜찮아요, 안 돼요? 시진핑은 뭐 진핑 오빠 빼고 나머지는 일벌밖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불가능한 건데 그 뭐 제재, 그러니까 없는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러시아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하나 가볼까요? 러시아 딱 가잖아요. 현대차 무지하게 많습니다. 택시는 대부분 얀덱스 택시는 거의 다 현대차. 기아차도 엄청 많습니다. 네. 냉장고 1등이 LG예요. 그리고 엄청 먹습니다. 막 뭐라 러시아인데. 그리고 여러분 G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러진 않겠지만 러시아가 미국에 있는 자산이 많겠어요? 러시아에 있는 미국 자산이 많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걸 못 하겠지만 러시아도. 그러나 극한 상황이 갔을 때 손해는 누가 더 많이 볼까? 저게 될까? 전 그런 의문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수상한 거는 뭐였냐면, 아까 제가 2014년에 투자를 못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투자예요. 러시아가 받았던 투자, 2014년 이전에 받았던 투자. 오케이? 근데 여기서 투자가 절벽이 됩니다. 근데 16년부터 투자가 살아나죠. 이거 누가 했지라고 나와야죠. 그럼 또 아주 똑똑하신 분은 그래도 이때보단 작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가 100불 넘을 때예요. 그죠? 그럼 다 투자하고 있었겠죠, 여기 러시아에다가. 오케이? 요번에도 이제 또 100불 넘었지만. 자, 이게 쭉, 이거 누가 투자했지? 라고 했더니, 야, 저거를 웅타드, 국제무역개발회의에서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어떻게 했느냐? 왜? 미국 회사들은 러시아에 투자하려면 그냥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이상한 섬나라 통해서 투자해요. 그죠? 그걸 역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웅타드 추정으로 2019년 미국이 러시아 안에 직접 투자 1위였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저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에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가 어디다? 중국에다 제재 다 하는 나라 어디다? 제재 어디하고, 제재가 지금 제재, 우리가 중국에다 무슨 제재래요? 어디 가고 있다? 미국. 지금 중국 내 미국 투자 연락에 늘고 있어요. 어디로 늘고 있겠어요? 지금 중국은 제조업에다 하겠어요? 미국이? 중국이 가려는 게 어디예요? 금융. 중국 금융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재 엄청 하고 있죠. 한두 번 그랬나요? 제재하고 니네 딴 나라 뭐? 그래서 말하는 거 수출 규제 이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게 뭐 내가 만들지 뭐. 예. 저 나오죠. 루블화 가치도 떨어졌겠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죠. 왜?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는 규제를 하잖아요. 2014년에 확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규제를 하면서. 그러다가 다 회복을 못했죠. 어쨌든 수입을.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 오기가 싫어요. 왜? 우리도 이제 일본에서 수입해 오기가 싫어졌잖아요. 그죠? 또 규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입선을 무슨 화시킨다고 그래요? 다변화. 그럼 이제 소련 입장에서 믿을 만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진핑 오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중국 수입은 2014년에 다시 깎으러지잖아요. 똑같이.
물론 덜 거꾸러졌어요. 이거는 55에서 40 된 거니까 덜 거꾸러졌죠. 이거는 팍 거꾸러졌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거 거꾸러진 것, 이거 좀 이따 말씀드려요. 거꾸러졌어요. 어쨌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더 팍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대교육국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14년에는 안 팔고 투자를 안 해서 러시아를 고립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팔아봤자 타격이 있겠어요? 없어요? 별로 없겠죠. 산술적으로 금방 나오는 거예요. 금방 다 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안 해놨으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규제하게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거잖아요. 나 혼자 해갖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규제할 때 또. 그럼 우리한테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교육불법 교육 규모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2020년 가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도 밀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도 밀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우리도 왜 석유 많이 사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딱 가보니까 독자 제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가 있겠어요. 어디? 푸들. 러시아하고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 없는데 쌩까면 문제 있어요. 친한 사람한테 친했던 애랑 쌩까야 문제가 생기지 안 친한 애랑 쌩까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일본하고 막 저렇게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기사 쳐보세요. 그러면 또 우리 애국 지사들은 괜찮겠어요? 걱정되겠어요? 그럼 기사에 뭐라고 쓰겠어요? 일본과 영국,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맥락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하고 냉장고 팔아야 되는데 석유 싸게 사와야 되고 금방 그 상황이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스위프트 나왔는데 제가 이건 정확한지 아시니까 좀 조언을 주세요. 저한테 혹시 제가 잘못됐으면.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결제를 못 쓰게 한다고 문제가 되겠느냐? 여기 나오더라고요. 스위프트 이용 시 불가능한 경우 국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라 다만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초래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읽어보니까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오히려 이 사람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미국이 하고 유럽, 특히 유럽이 타격이 제일 클 거라고 그러네요. 읽어본 논문에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유럽이 타격이 제일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똑같이 유럽에 책임을 넘기는 행위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지만 우리로 넘어갔던 게 이게 노드스트림 1호가 있고 지금 2호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두르자바 노선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르자바 밑에 게 어디를 지나간다?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서 일로 러시아가 매년 20에서 30억 달러, 우리나라 치면 한 2조 정도의 돈을 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오일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에 오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건 러시아 가스프롬 국영회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얘네가 1등인데 러시아에서는 제일 큰 회사인데, 근데 이거는 러시아 2등, 3등 회사. 오케이. 2, 3등 회사에서 다 우리가 저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러시아한테 저만큼 높다라는 거는 저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영기업에서 안 파는 거죠. 여러 제재 때문에. 금방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국영기업은. 1차 제재 국영기업, 그 다음에 민영기업. 그래서 제일 많이 파는 건 민영기업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러시아도, 유럽도. 다 서로 머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아주 재밌는 거죠. 젤렌스키랑 만나서, 젤렌스키고 우리 메르켈이죠. 젤렌스키 뭐라 그래요? 노드스트림 2 가스관은 경제적 프로젝트가 아닌 정치와 안보의 문제. 그러니까 꼭 잠궈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메르켈이 그래. 그러나 러시아 소스트림이 송유관을 무기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면 자 그랬더니 또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독일 우크라이나 신재생 에너지 공동 개발 합의 다 이렇게 말하는 메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 속마음은 다 뭐냐? 그 하면 내 돈 어디가 이거 나 2조씩 받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죠. 이건 더 웃기죠. 송유관을 무기한다는 건 송유관을 무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어야 돼요, 잠궈야 돼요. 잠궈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가 그 잠글 일이 잠그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 당연히 상관없잖아. 러시아에서 그다음 이게 더 한 거죠. 왜? 파이프라인으로 우크라이나에 지나가면 천연가스를 다 지나가겠어요? 우크라이나한테도 주고 가겠어요? 주고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안 쓰고 위로 다 가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독일이 뭐라, 야, 우리 너네도 풍력발전기 나랑 돌리자 이러고 있는 거다. 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합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되는 거랑 더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얘기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자 미국이 1차 제재를 가했습니다. 전쟁 직전에 했던 오늘 나온 거니까 러시아 은행 두 곳 국가은행이에요. 고위층 가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했더니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때 미국은 동맹을 조져서 가스관 사업 중단시키고 우리한테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설명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일본,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이 공동 성명했어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첨단 산업 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저 빠졌죠. 그래서 우리는 왜 빠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 현대 자동차 공장이 페테스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GM 공장인데 한 2년 전에 샀을 거예요. 우리 현대가 GM 배터리 공장을 사갖고 거기서 차 만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다음에 LG는 냉장고 제일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는 제재가 다음 시간에 더 하겠지만 제재라는 거는 어떤 국가한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무역 의존도가 낮아야겠어요, 높아야겠어요? 그럼요, 높아야죠. 러시아는 35%밖에 안 나오는 나라예요. 무역 의존도가. 석유를 그렇게 파는데도. 무역 의존도가 수출이 20%고 수입이 한 16% 나오는 나라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러시아는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효과가 높기가 어렵고 주요 품목이 또 석유예요, 그죠? 이건 더 제재로 타격받기가 쉽지가 않은 나라죠. 그다음에 제재라는 건 소국한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처음에 맞는 충격이 크겠지만 2014년 이후 러시아는 가만히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왜 저렇게 제재가 들어올 텐데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데는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은 도대체 푸틴의 믿는 구석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현재 러시아 경제 상황은 어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